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이 여러분에게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손흥민, 이 선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유로파 리그의 조별 예선은 프리미어리그 경기만큼의 큰 관심을 갖는 경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체 투입해서 30분 뛰었을 뿐이었는데도 현지 언론들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손흥민이 극찬을 받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파리그 본선 첫 경기 토트넘 대 라스크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완승한 후 세계적인 스포츠 방송인 ESPN은 토트넘은 84분에 세 번째 골을 추가하며 린츠전 승리를 확정했다. 이날 두 번째 도움으로 기록된 비니시우스의 헤딩 패스를 교체 투입된 손흥민이 마무리했다. 손흥민과 비니시우스는 소속팀 승점 3점을 안전하게 보장했다.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제2조 1위 상승을 이끌었다고 전했고,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었다면서 비니시우스의 헤더를 골로 연결했다고 그의 활약을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매체는 경기에서 골을 넣은 손흥민을 평점 2위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골을 넣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요? 무리뉴 감독은 이 경기에서 자칫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 있는 라인업으로 라스크를 상대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을 벤치로 뒀잖아요. 만약에 투수 아래에 플로브디프나 스캔디아전처럼 라스크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골을 기록하지 못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준 이가 바로 모우라입니다. 모우라가 전반 18분 득점에 성공하며 무리뉴 감독의 짐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후반전에 손흥민이 투입된 후 위치가 바뀌었을 때에도 날다람쥐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매체에서 모우라보다 손흥민의 평점을 높게 부여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첫 골을 넣고 후반 80분까지도 활약한 모우라보다 30분 정도 뛰며 두 골 앞선 상황에서 경기 막판 골을 넣은 손흥민이 왜 평점이 더 좋을까입니다. 두 골 모두 비니시우스가 어시스트를 해줬기 때문에 넣을 수 있었는데, 모우라도 문전으로 잘 쇄도해서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유는 평점은 결국 전체적인 경기력을 봐야 하는데, 모우라는 경기 중에 감독들이 싫어할 만한 모습을 보였고, 손흥민은 감독들도 참 좋아할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후반 61분 손흥민이 투입되자마자 볼을 커트하고 기회가 찾아오면서 손흥민이 키패스를 넣어주었는데, 당시 전방에 비니시우스, 모우라, 알리 세 선수가 볼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옵사이드에 걸릴 수 있었고, 또 손흥민의 패스가 비니시우스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키패스는 알리 혹은 모우라에게 기회가 올 수 있었는데, 모우라가 그 볼을 포기해버리면서 라스크 수비가 가로채면서 기회가 무산되었습니다. 모우라는 그 볼이 옵사이드에 걸렸다고 판단한 거죠. 반대로 손흥민은 후반 교체 투입된 후에 모우라의 패스 타이밍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볼이 왔는데, 옵사이드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휘슬이 불 때까지 볼을 소유하며 골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물론 바로 휘슬이 불려졌습니다. 자신이 판단하며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이 장면의 차이로 평점 기준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모우라보다도 손흥민의 평점이 대부분 높다 보니 그 차이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중계진도 모우라의 옵사이드 부분을 다시 한번 느린 화면으로 보여주기도 했는데, 모우라가 잡았다면 옵사이드 아니었고 단독 찬스를 맞이할 뻔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팀에서도 확실히 신뢰를 받는 선수입니다. 케인뿐만이 아니라 3선에서 알더베이럴트, 2선에서 호이베르 로셀소 등 모두 손흥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공을 뿌려줍니다. 자칫 케인이 아니면 골을 넣기 힘들까도 의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경기에서 비니시우스도 손흥민의 골을 도왔던 것처럼 손흥민은 이미 동료들에게 경쟁 대상이 아니라 의지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후반전에 경기 양상이 바뀔 뻔하기도 했는데, 손흥민이 투입되면서 공격의 루트가 더 다양해졌고 공간들이 열리면서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감독직 경험이 많은 맥리시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는 대단한 선수다. 내가 듣기로는 사랑스러운 사람인 것 같다. 그는 라커룸에서 아주 겸손한 사람 중 한 명이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몇 주 전 요리스와 터널에서 작은 말다툼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그의 성격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내 모든 토트넘 친구들은
손흥민과 사인을 즉각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그의 득점 중 몇 골과 스피드, 움직임은 굉장하다. 웨스트햄전에서 보여준 골은 그의 가속도와 마무리 능력이 대단했다면서 극찬했습니다. 현재 손흥민이 재계약 여부가 화제가 되면서 나온 얘기인데, 손흥민의 재계약은 무리뉴가 직접 나서고 레비 회장이 직접 협상을 나선다고까지 하며 케인급의 대우를 약속하며 붙잡으려 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현재 주급 기준인 듯 하지만 무조건 2배는 받아야 하겠죠. 영국 기브미 스포츠 해리 셜록 기자는 현 시점에서 손흥민은 세계 최고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패스와 움직임은 물론 수비수들을 따돌리고 마무리하는 능력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선수다. 케인과는 거의 텔레파시에 가깝게 연결돼 있다. 그의 새로운 계약은 그의 뛰어난 폼에 걸맞아야 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이 맹활약을 해도 월드 클래스냐 아니냐 하며 안티들도 많았는데, 지금의 활약은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8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는데 9골의 도움도 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널티킥은 단 1개도 없고 양발 고르게 골을 기록하고 기복도 없는 전반 5골, 후반 4골입니다. 이런 퍼포먼스는 반짝도 아니고 팀이 강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손흥민도 재기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데브라이너와 손흥민이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부러워했었는데, 정말 좋은 팀을 만나면 손흥민도 발롱도르도 가능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상황입니다. 최근 영국 BBC는 손흥민의 활약에 주목했습니다. 손흥민이 왜 토트넘에 중요한가라는 기사로 시작했는데, 손흥민의 중요성을 수치로 명백히 드러난다며 소개했습니다. 먼저 2017-2018 시즌 243.1, 2019-2020 시즌 307.2로 성장했는데, 메시의 지난 시즌 418.2를 감안하면 손흥민의 이번 시즌은 초반 526.7 지수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5년 전 세계 랭킹 137위였지만 2017년에 100위 안에 들었고 웨스트햄전에선 25위까지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BBC는 한국인의 21% 이상이 토트넘을 가장 좋아하는 해외 축구팀으로 꼽았다. 손흥민이 합류하기 전 한국은 물론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토트넘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손흥민이 상업적 잠재력도 이끌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사 역시 손흥민의 재계약 여부에 관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번 시즌은 7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초반부터 손흥민이 이런 눈부신 활약들을 하니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반짝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더블 스쿼드가 짜여지면서 이제 팀 내 경쟁이 더 치열해졌기 때문에 팀은 더욱 강해지고 멋진 경기력들이 나올 것입니다. 무리뉴에게는 절대적인 신뢰까지 받고 있는 손흥민이다 보니 정말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면, 무리뉴 감독 본인 말처럼 로테이션을 많이 쓰는 감독이 아니라 주전을 중용하는 스타일인데, 그럼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펼쳐질 듯 한데요. 저만 김치국 마시는 걸까요? 우리 조금만 참읍시다. 화요일 새벽 5시에 토트넘 대 번리전에서 손흥민의 선발 출전은 유력할 것이며, 웨스트햄전의 악몽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골 폭풍이 예상되니 그때 손흥민의 대활약을 구경해 봅시다. 손흥민 파이팅!